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조선의 이lok궁 저lok궁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선의? 네. 조선 왕조군요. 조선 모든 걸 훑을 수는 없어. 조선 왕조, 이lok궁 저lok궁. 네, 오늘 저희 함께할 분들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PD입니다. 꽁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비가 와요. 다들 지금 쫙 가라앉아가지고. 부실부실 와가지고. 네. 이럴 땐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맞아. 맞습니다. 뜨끈하게 뭐 하나 끓여 먹으면서. 맞아요. 빈대떡 부쳐 먹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들어갈 왕은? 네. 박시백 그 조선왕조 네. 실록 네. 20건이잖아요. 네. 오늘은 10건. 10건째예요. 10건째. 드디어 중간에 반 찍네요. 왔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면 반 왔으면 다 한 거네. 네, 그래서 선조. 네. 선조입니다. 14대 임금이고요. 선조하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 기피디님이 특히. 아니 할 말 한으로 하겠습니다. 네. 선조 때는 임진왜란이 네. 일어났고 그러니까요. 이순신 장군. 그래서 저는 왜 임진왜란이랑 이순신 장군이 기억이 나는데 선조가 또 맞아. 음. 왜 기억이 이렇게 안 나. 왕이 점점 기억이 안 날까요? 맞아. 지나갈 때마다. 선조는 생각하면 화가 나기 때문에 기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도 정신건강에. 있었고. 근데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황이 이 두 분이 유명한 성리학자고 중요한 분이신데 다 임진왜란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꼴을 안 보신 거죠. 그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인물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 몇 없는데 선조는 아예 안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요. 그냥 이순신이랑 임진왜란 배웠던 권율. 거 기억나요. 권율도 기억나시죠? 권율도 약간 존재감이 저한테는 그렇게 세지 않아서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워낙 세죠. 네, 선조는 아예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김창완이 역을 했잖아요. 제가 그 가장 인상적으로 가장 선조 닮았다라고 생각한 영화가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인가? 차승원 나오는 영화예요. 거기에 선조 역할을 한 사람이 김창완인데 와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무능한 역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전에 13대 왕인 명종이 임금을 이제 보위로 물려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왕족에서 한 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막 이제 찾던 중에 워낙에 이렇게 세력 다툼으로 사람을 많이 죽여서 왕족에도 남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이제 그 중종 아들 중에 이제 후계자를 찾게 됐는데 중종 아들에 덕훈군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들이 3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삼촌이잖아요. 그래서 조카를 3명을 불러가지고 그냥 장난삼아 익성관을 써봐라 했대요. 익성관은 이제 왕이 쓰는 관이거든요. 근데 첫째 형, 둘째 형은 다 썼는데 이제 셋째인 하성군이 그거를 안 썼대요. 그래서 군왕이 쓰는 것을 어찌 신하가 쓰겠냐 하면서 사양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명종과 명종 부인도 이 아이한테 물려줘야겠다 선포는 안 했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명종이 돌아가시고 끝내 이제 누구한테 물려준다는 말을 안 하다가 마지막에 말하고 이제 그렇게 물려주고 하성군한테 물려주고 보위를 떠났다고 해요. 세상을. 그렇다는 거는 하성군은 세자 수업을 받은 적이 없죠. 없다. 네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봤을 때 가장 정통성이 없었던 임금이죠. 그러네요. 그 성격이 약간 제가 어떻게 하면서 약간 물러나는 성격이어서 우유부단 물러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뒤에 나타나는 모습은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 눈치가 같다. 빠른. 생각보다 또 세력을 균형을 맞춘다기보다 왕권을 위한 세력 균형? 그러니까 한쪽이
세력이 너무 강해지면 네. 이제 왕권이 약화되니까 일부러 막 이렇게 당을 만들면서 막 그런 거를 엄청 했었어요. 문지백단. 그러니까 네. 성리학에서 원래 붕당 정치가 금지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붕당 정치를 활용한 사람, 그러니까 도리어 붕당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한국사를 되게 어렵게 만든 임금 같아요. 그렇지. 공부하는 사람도 머리 아프게 만드는. 아, 그러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네. 그렇죠. 네네. 안타깝네요. 주정의 평은 아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이 선조 때부터 본격적인 사화가 시작되고 많이 죽으니까. 그 전에도 많이 죽었는데 또 더 죽는 거예요. 그 전에 죽은 거는 역성혁명이라든가 연산군이라든가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균형 잡기를 위해서 한쪽을 자꾸만 치는. 네. 그래서 하성군은 16살 나이로 이제 14대 임금 선조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경복궁이 이제 불탄대요. 그래가지고 아직 제가 그쪽까지 안 나가서 그래서 선조가 그 경복궁에서 즉위한 마지막 임금이라고 해요. 조선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맞아.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가서 뭔가 계속 맞아요.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왕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경복궁이 터가 세대요. 그래가지고 왕들이 경복궁을 피한 왕들이 많대요. 거처를. 창덕궁이나 뭐. 그러니까 뭐 어디인지 창경궁이나.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 있었던 왕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즉위는 경복궁에서 하겠죠. 그 법궁이니까. 근데 실제로 기거하거나 사는 곳은 네. 좀 편안한 곳에서. 기가 너무 세가지고 왕들이 기가 약해서 아이고.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서 살았어야 돼. 그러니까 네. 더 좋은데. 네. 그렇게 이제 16살이었으니까 수렴청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명종인 부인인 인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대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되게 명종의 문정왕후 엄청난 수렴청정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은 그냥 7개월만 하고 물러나셨다고 합니다. 깔끔하셨네요. 그러기엔 또 아이가 너무 어리긴 한데 그래봤자 17살.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보고 네. 며느리가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그런데 세자 수업도 안 받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수렴청정도 7달밖에 안 하고 17살에 이제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혼란이 없었던 건 그 명종이 이제 외척을 막 세력을 다 몰아내고 막 말기 때 그러면서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그 자리를 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혼란은 없었대요.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명종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탄압을 받았던 살인들이 이제 세력을 장악했면서 이제 선조는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 명종 때 이황이 네. 시골에 내려가서 학문에만 열중했잖아요. 네, 도산서원. 계속 불러도 안 오시고. 네. 네. 도산서원 갔다 오셨죠? 네, 그래서 아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황을 살인들이 이제 막 포진됐으니까 이황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황도 순수히 이제 조정으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그 예전 조광조를 추중하고 이제 남곤 관직을 삭탈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을사사와 이제 공신들을 삭탈하고 이제 그런 안건들을 통과시키고 원래 이게 계속 숙제였는데 계속 왕들은 어쨌건 거부를 하죠. 왜냐면 자기가 했던 그 왕족에서 했던 일들을 잘못됐다고 하는 일밖에 안 되니까 이제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통과를 시켜요. 그렇지만 이황은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관직을 버리고 다시 낙향하면서 또 학문에 열중하십니다. 네. 도산서원에서. 네. 네. 그런데 이 살인들은 이황의 제자들도 많잖아요. 네. 지금 이황 제자, 뭐 조식 제자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조정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제자들은 이황을 너무 거의 이제 신밧드 하듯이 신격화. 네, 거의 그 정도의 수준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황이 조정에 남아서 이제 세상을 다시 바로 잡아주길 원했는데 낙향을 하니까 이제 그걸 탓을 대신들한테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황이 정승이 되는 것을 대신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이황이 낙향한 거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무리가 그렇게 훈구 세력이랑 싸웠다가 사림이 세력을 잡았는데 다시 세력이 나뉘게 됩니다. 공공 해석이 필요한가 봐요. 어디가 진짜 사람의 그 어떤 특성인가 봐요. 인간 맞아요. 본성. 맞아요. 뭔가 하나를 타겟팅해서 거기로 뭔가 돌려야 내 마음이 편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적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전까지 그 이후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임진왜란 이후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 전까지는 거의 한 세력이 장악했다 또 다시 분열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뒤에도 계속 그래요.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시작했는데 끝을 봐야지. 그렇게 하면서 영의정 이준경에게 이제 그 살인들의 화살이 이제 향하게 돼요. 근데 이준경은 되게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뭐 이렇게 사리 사욕 같은 거를 막 취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단지 이황처럼 그 나라를 걱정하지만 이제 밖에서 학문만 열중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고 자기처럼 이제 현실에 나와서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런 걸 중요시한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개혁하는 거에 이제 동의를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황을 어쨌건 헐뜯었잖아요.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들이 이제 또 그 영의정 이준경에게 이제 막 또 불만을 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영의정 이준경의 파, 또 이제 살인의 파 해갖고 이준경을 중심으로 대신 중심인데 거긴 노당이라고 불리고요. 이제 살인 중심은 신진살인 중심의 파는 소당. 해서 노당이랑 소당으로 파가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붕당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 이준경 얘기도 사실은 틀리진 않거든요. 그렇죠. 학문으로 이론으로 하는 거하고 실질 정치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탓을 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론을 세워준 사람이 있고 그 현실에 나선 사람이 있어서 각자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건 아니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 제자들이 사실은 그렇겠죠. 좀 실수.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이론을 만든 사람보다 그 추종자들이 더 거칠다고. 추종자들은 그쵸. 나의 신념이니까. 그렇죠. 맹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걸 만든 사람들은 맹목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의 맹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황은 뭐 이렇게 그 시대에 대해서 뭐 세력을 탓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는데 맞아요. 거의 다 제자들에 인해서 네. 조정이 그렇게 계속 붕당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화가 점점 심해지는데 이제 이황은 그 소당의 수장인 기대승한테 낙향해라 해서 권유를 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황도 그렇게 혼란을 싫어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지 않을 뿐이지 혼란스러웠던 건 싫어했고 개혁도 뭐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노당이 세력이 장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듯 보였지만 그 얼마 가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준경이 자연사로 사망하시면서 이제 해체가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소당이 물러나는 듯 보였지만 그 이제 이준경의 죽음으로 다시 소당이 이제 세력으로 이제 조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 이황이랑 뭐 조식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떴다고 해요. 요 시기쯤. 그러니까 원로 그런 학자들이 이제 이때 세대 교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랬네요. 네. 이준경도 돌아가시고 네. 이황도 돌아가시고 양쪽에 다 수장들이 다. 네.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 좋았을 것 같아요. 노련한 정치인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네. 자기가 이것저것 해보기 좋은. 항상 그랬죠. 그러니까요. 처음 세력은 그냥 다 비유 맞춰주다가 그거 세력 한 번 쓱 지나가면 그때부터 시작.
그렇구나. 소당의 기대승이 낙향했을 때 이제 네.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이였어요. 이때 이이가 나타났는데 이이는 5,000원 네. 할아버지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황이 1,000원이더라고요. 네, 1,000원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네. 5만 원 어머니 네, 맞아. 주신 이이. 이이는 유명한 신사임당의 셋째 아들이래요. 그래서 문자를 익히기 전에 시를 지었고, 그리고 3살이었고, 7살 때 뭐 경서를 섭렵하고, 13세 때 진사시 합격하고, 그리고 16살 때 이제 어머니를 잃었대요. 신사임당을 잃고, 뭐 시리에 빠졌다가, 이제 19살 때 금강산에 절로 들어간대요. 법명까지 받으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하산을 해서 성리학 공부에 전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외할머니가 신사임당의 명문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네. 외할머니가 이제 이의 천재성을 보고 모든 재산을 이한테 다 넘긴대요. 네. 그러면서 대신에 내 제사를 네가 책임져라 하면서 이제 재산을 다 물려준 거예요. 이렇게 제사에 네. 그러면서 이제 이인은 돈 걱정 없이 학문에 열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만 지내면 되는. 그 대신에 이제 신사임당은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아버지는 왜 안 나왔나 했어요. 그렇죠. 이게 무성생식일 수도 없는데. 무능하셨나 봐. 네, 그래서 이 이원수라는 분이신데 계속 시험을 치렀대요. 이제 근데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주고 이제 매직을 할까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사임당에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한 몇 해 지나고서는 이제 과거 합격해서 이제 관직을 받고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신사임당이 돌아가시면서 절대 재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재혼해가지고 부인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이가 이제 반감에 이제 집에서 독립했다고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네. 그렇다고 해요. 그 오죽헌이죠. 네. 오죽헌 전시관에 가면 그런 얘기는 없던데. 아빠가 그랬나요? 재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던데. 그거 못 본 것 같아. 아빠 얘기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네. 있기는 있거든요. 유심히 보면 저도 책을 보다가 그 아빠에 대한 얘기를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긴 하는데 거의 없고 거의 형들 없죠. 얘기는 조금 있더라고요. 형들도 이가 워낙 똑똑해서 그렇지 형들도 똑똑했더라고요. 천재한테 빛이. 신사임당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열성적이었던 엄마였던 것 같아요. 문정왕후랑 좀 다른 의미의. 두뇌가 모계 유전이라는 소리가 있긴 있던데. 미토콘드리아는 모계 유전이기 네. 때문에. 네. 큰일이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좋은데 네. 왜? 네. 이는 약간 조광조 느낌이 나는 신하였대요. 그건 과격한 주장에 이제 직설적인 확법. 그러면서 왕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거침없는 주장으로 이뻐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왕도 잘못됐어라는 게 막 내포되어 있으니까 막. 그래서 왕이 이의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 이는 낙향해서 파직하고 시골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선조가 부르면 다시 올라오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거의 17년 동안 뭐 제대로 된 그러니까 왕이 지지를 얻은 막 승승장구 하면서 막 승진하고 막 그렇진 않았다고 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몰아주긴 하는데 계속 그렇게 조정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했대요, 이가. 네. 그래서 그 과거 시험을 보고 성균관 입학을 했지만 거의 왕따였대요. 줄이 없었네. 그리고 라인이 없었어. 제가 본 거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절에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성리학자들은 절 싫어하니까 그거 갖고도 씹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조광조하고는 그 면에서 다른 것 같아요. 조광조는 들어가가지고 분위기를 바꿔버렸잖아요. 이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불교가 꼬리표가 돼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참, 그 꼬리표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왜 그럴까? 꼬리표 있는 돈을 받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제사 지내야 될지. 네, 스탄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경제적으로 뭐 위협을 느끼거나 힘든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말하고 뭐 입신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굽히거나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럴 수 있겠다. 네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스탠스로 계속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학문적 소양은 거의 이황 조식 정도 높았다고는 하지만 이제 계속 세력이 없으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워도 다들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자기 세력이 아니니까 계속 배척하고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참, 그렇죠. 내 세력이고 아니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를 유들유들하게 한 게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필요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사림의 화합에 대해서 네. 붕당이 생기지 않게 되게 중간에서 중립적으로 이제 노력을 엄청 많이 한 학자인데 그 중립이 오히려 이제 상대방에서는 제 편이지 않니? 막 그렇게 또 더 붕당이 돼버리는 그런 심리적인 상황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인은 단독으로 고립 지역이었네요. 그러니까. 네. 이 일을 좀 인정해줬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뭐 네. 박순, 성혼, 정철이 있어요. 그 성혼, 정철은 이제 거의 벗인데 친구예요. 그러면서 많이 이제 이랑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좀 많이 편을 들어줬죠. 유일하게. 정철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뒤에 유명한 재상이 될 거예요. 정철이. 노당이 이제 사망하시고 이제 소당인 사림들이 세력을 잡았잖아요. 네. 근데 그 노당 수장이 죽기 전에 지금 사람들은 잘못한 과실이 없고 또 법에 어긋난 일이 없더라도 자기와 한마디만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용납하지 않으니 이런 폐단이 사라지도록 힘쓰셔야 할 때라며 이제 선조한테 유서를 남긴대요. 근데 이게 이제 소당한테는 사림들한테는 또 바른 말한 게 또 문제가 됐군요. 그러니까 바른 말하면 안 되는 시대는 예나 지금이나. 네. 그래서 맹 비난을 받으면서 이제 또 비난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 사림 소당이 세력을 잡았잖아요. 그 사이에서 붕당이 시작이 또 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노당 이미 사라졌고 이제 소당 중에서 붕당이 시작된 거를 이제 받고 그래서 이준경이 왕한테 그런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당이 또 갈라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명종 부인이 인숭왕후의 남동생이 심의겸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심의겸은 외척이잖아요. 외척이긴 한데 사림과 되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뭐 사림을 이전 왕 때 보호도 해주고 그러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대요. 그래서 이 심의겸을 따르는 사림들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의겸을 위주로 세력이 생성이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외척이잖아요. 살인들은 기본적으로 외척을 배척한다고 합니다. 심의겸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커지고 있었어요. 이조정랑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조정랑은 품계는 낮대요. 근데 이제 인사 추천권이 있어가지고 약간 강력한 권한을 가진 요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심의겸 쪽의 세력이 아닌 반대편 세력의 김효원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후보가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의겸은 계속 방해를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거를 이제 자기 쪽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이조정랑의 임명으로 인해서 이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완벽하게 또 세력이 붕당이 시작되거든요. 그 이조 정랑이 자료를 두고 이제 세력이 분리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동인과 서인, 그러니까 소당이 동인이랑 서인으로 또 이제 분리가 돼요. 네. 네. 동인은 이제 김효원, 이조 정랑 결국 이조 정랑이 됐어요. 그 김효원의 수장으로 하고 있는 게 동인. 또 아까 외척인 심의겸을 수장으로 하고 있는 게 서인이에요. 그렇게 이제 둘이 세력이 분당이 나눠졌고,
그러면서 이제 김 의원이 이조정령이 됐는데 이제 후임을 뽑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심의겸의 동생이 거론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김 의원은 이조정당으로 이름이 올렸는데 계속 심의겸이 2년 동안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심의겸의 동생은 후임으로 절대 주지 않잖아요. 그 인사권은 자기한테 있고. 그래서 반대하고 이제 이발이라는 사람을 후임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 두 세력이 점점 이제 악화돼 가고 있어요. 인사권이 최고의 힘이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인사 고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딱 그 자리를 갖고 이제 한판 붙은. 그러면서 동인 김 의원 쪽은 계속 심의겸 없애려고 하고 이제 서로 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이의가 그 두 붕당위에서 중간에 껴가지고 화합을 하려고 엄청 애를 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동인에서 심의겸을 탄핵하려고 하는 거를 이의가 들은 거예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훈이랑 그 이의의 벗인 성훈이랑 이제 계속 가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만류를 했고 이제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정인홍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동인의 이발이라는 사람이랑 그 심의겸을 탄핵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정인홍은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언급됐으니 자기는 책임을 지고 관직에서 내려가겠다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발이 이제 화가 나서 이의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의한테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악화된다. 너가 계속 심의겸을 버리지 않고 심의겸의 편만 드니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이의는 당장 화합이 중요했기 때문에 심의겸을 같이 탄핵하기로 합니다. 그래고 대신에 이제 조건이 붙죠. 초안은 내가 짜겠다. 그래서 이제 초안을 막 짜가지고 이제 이발한테 정인홍한테 준 거예요. 근데 정인홍한테 주면서 수정하지 말아라. 이거 그대로 전달해라 했는데 정인홍이 마지막에 한 줄을 딱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그걸 보고 일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심의겸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점점 그러면 그 세력이 누구냐 하면서 세력을 키웠다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원래 사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걸 한 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붕당에 그 했던 세력들 누구냐 하면서 이름이 막 거론이 되고 서인도 아닌데 서인의 이름도 거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의는 원래 이렇게까지 크게 번질 줄 몰랐던 거예요. 심의겸만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막 따졌어요. 그러면서 정인홍도 책임을 지고 파직하고 이의도 파직하고 뭐 그 관련된 막 사람들이 다 파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합은 이제 물 건너간 거. 네. 이제 이의는 결국에 못했죠. 내 맘 같지 않은 거죠. 맞아요. 어떡해. 사람들의 그런 이 권력욕에 그리고 이 스승 항상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승에 대한 그게 이상하게 이렇게 가는. 맞아요. 그게 근데 종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종교만 그럴까요? 기업 문화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뭔가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권력이라도 있는 데잖아요. 기업이나 뭐 정치권이나. 네. 근데 종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도 갈라지거든요. 종교도 권력이 있죠. 그렇죠. 그 뒤에 만들어진 거니까 태생이 기업은 돈하고 관계가 있고 그게 이제 권력이랑 관계되는 거고 정치도 태생이 그렇다 치는데 종교는 그렇진 않잖아요. 종교 체 개발아 우리 책 읽었을 때 종교가 권력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냐 아니면 그게 부수냐 그냥 원래 그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근데 사람이 모이면은 그 맞아요. 권력욕이 다 생기는 거니까. 맞아요. 그 동인이랑 서인이라고 세력 이름이 나뉘었잖아요. 그게 되게 웃긴 게 수장 김 의원이 한양 동쪽에 거주해서 동인파 동인이라고 이름 적고요. 파 이름을. 그리고 심의겸은 한양의 서쪽에 거주했다고 서인이라고 했대요. 단순해. 이름 너무 쉽게 지었어. 맞아. 너무 웃겨서 이게 이 다 한국서 때 막
다 들어봤던 거잖아요. 그냥 네. 그땐 달달달 외웠는데 맞아. 외워지든가요? 나 진짜 안 외워지더라고요. 저는 요번에 알았어요. 그냥 동인 서인 들었었지 뭐 그 정도? 맞아요. 진짜 뭐 동인은 강경파, 막 서인은 문건파 해서 달달 외우기만 했던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배웠어 우리가. 그때 시험 또 보기 위해서. 시간도 없어서 맞아요. 이렇게 역사를 알아볼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딸이 그랬거든요. 미국 역사, 한국 역사보다 쉽다, 짧다. 그걸 얘기를 하던데 너무 길어. 근데 그걸 너무 짧은 시간에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은 야사를 적절히 선생님들이 야사를 모르는 게 아니야. 섞어가면서 얘기를 해줬으면 훨씬 더 이해도 쉽고 오래 남았을 텐데. 진도 나가기 바빠서. 그렇죠. 교육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시대 때 삼경도 육지인에서 여진족 대규모 침략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때쯤 중국이죠, 명나라. 지금 명나라에서 이제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가 등장하면서 이제 여진족의 세력 다툼이 내부에서 혼란이 이제 생겨났대요. 그래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니탄계라는 사람이 1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에 침략을 했대요. 왜냐면 흉년도 더해지고 내부 혼란이 있으니까 이제 조선 쪽으로 이제 침략을 한 거예요. 근데 니탄계는 예전에 조선에 귀화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조선 군사 체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침략을 했고, 이제 선조는 경기도에 있는 병사 8천 군사를 이용해서 파견을 시켰대요. 이때 병마절도사로 이용이 이제 갔고, 이용이 부관으로 이순신을 이때 같이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순신은 이게 뭐 한 건 없고 이때는 그냥 뒤를 위해서 짧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제 이름이 좀 자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했고 결국에는 승리했어요. 승리는 했는데 이 무렵에 이제 이이가 병조판서로 등용이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뺑뺑 돌던 사람이 선조가 갑자기 뺑뺑이 돌리더니 이때쯤 막 갑자기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승진해서 병조판서까지 등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방에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 군량과 병사 조달을 하는 중에 이제 병마가 부족하다고 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선 보고 후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가 너무 급한 나머지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먼저 보냈구나. 네, 그래서 말을 이제 주는 사람한테 이제 병역을 면제해주겠다면서 말을 막 이렇게 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임금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미 저질러 버리고 그리고 임금한테 나중에 보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력이 지금 붕당이 막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비밀을 삼아서 또 막 탄핵을 하고 그러죠. 요 시대를 보여주는 여진족 그 침입 있고 여진족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 게 킹덤 영화 있잖아요. 드라마 넷플릭스 시리즈에 전지현이 왜 등장했고 그걸 이렇게 기생충을 퍼뜨렸는지를 보여주는 한 편짜리가 있어요. 킹덤 2? 킹덤이 별도로 나온 거 있어요. 별도로 나온 거 하나 있어요. 2가 아니고 2에서 3로 넘어가기 위해서 전지현이 2 마지막에 딱 등장을 하는데 전지현이 왜 등장하는지 보여주는 전지현이 여진족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딱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거죠. 임진왜란 전에 여진족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킹덤 1편은 또 선조 맞아요. 시대예요? 그건 선조가 실제로 선조가 거의 이제 뒤에 이제 임진왜란 뒤로 넘어가게 되면 선조가 거의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선조가 안 죽어요. 그리고서 왕위를 몇 년을 더 하고 죽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킹덤에서는
억지로 이렇게 좀비로 살려낸 거를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역사적 상상력은 훌륭해 이렇게 되는 거죠. 킹덤 자체를 1도 안 봐가지고. 역사적 배경을 그걸 모티브로 가져온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건 아닌데 보면은 계속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지난 뒤거든요. 킹덤이 배경이. 그래서 임진왜란 때 광해가 활약했던 것도 나오고 거기 광해가 나오잖아요. 그 세자가 광해거든요. 이게 다 연결돼서 나옵니다. 어차피 한 줄이에요. 맞습니다. 한 줄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훌륭해요. 진짜 역사적 상상력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게 좋은 게 그거래잖아요. 컨텐츠가 되게 많다. 이게 한 줄을 갖고 영화화시킬 수 있는데 그 수만 줄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동인들은 이의가 임금 없인 여긴다면서 탄핵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파직을 하는데 이제 파주로 내려가서 이제 과로 때문에 3개월 후에 사망하십니다. 아이고야. 네. 막판에 진짜 엄청나게 일 열심히 하다가 저런 불사질라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터지거든요. 왜 괜찮죠? 그 드럼골을 안 받잖아. 그리고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조정이 있었으면 뒤에 이제 나오지만 선조가 일본에 쳐들어왔을 때 정말 빛의 속도로 도망갔다고 했죠. 의주로 도망을 갔대. 그거 되게 말 많았거든요. 가느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 많고 할 때 이 입장에서 그걸 따라가도 나중에 욕먹고 안 따라가도 욕먹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피곤했을 거야. 그때 돌아가신 게 열심히 일하시고 돌아가신 게 어찌 보면은 더 나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뭐지? 신산 오죽헌 네. 가면은 네. 이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익가 오죽헌을 갈 줄 알았어요. 거기 그냥 이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글로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파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읽다가 강릉으로 가시지 않았나? 그러는데 혹시 다시 부를까봐 거기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강릉까지 가면 너무 머니까 사실은 강릉은 그 당시만 해도 귀향지지 그렇잖아요. 근데 파주는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그렇게 이의가 없어지자 이제 동인의 세력이 강해진 거예요. 원래 동인 쪽이 이황의 제자들, 뭐 조식의 제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서인 쪽은 그거에 비해서 이제 선배 살인들이라서 수적으로 좀 열세했어요. 그러니까는 학문을 닦은 사람들이 다 이제 동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은 원래 세력이 동인보다 약하긴 했었는데 그나마 이의가 중간에서 이제 막 중립을 좀 잡아주고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의가 사라지니까 동인이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서인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근데 선조는 그 전까지 계속 그렇게 막 간이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인의 세력이 이 죽음으로 강력해지자 선조가 이제 동인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심의겸의 파직에 대해서 언급도 여태까지 하신 적이 없었는데 심의겸의 파직을 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의겸이 파직하면서 서인은 또 사라지고 이제 동인이 정권을 우선 장악하게 됩니다. 우선. 그냥 아주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냥 수장만. 그렇게 동인이 이제 선조 밑에서 조정에서 이제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는데 이것도 오래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정여립의 난이라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동인이 다시 위축되게 되는데요. 정여립은 뭐 언변이 뛰어나고 총명하고 뭐 25살의 문과에 급제하고 그리고 관직을 버리고 학문을 배웠대요. 근데 뭐 어떤 야사에서는 되게 막 정여립이 새를 뭐 다 잘라 죽이고 그거를 이제 아빠한테 듣겼는데 아빠가 이거 누가 한 짓이야? 그랬더니 어떤 여종이 와서 이거
정열입이 했다 그렇게 고발했다고 밤에 가서 그 여종을 칼로 죽이고 막 그렇게 되게 잔인하게도 나온대요. 근데 이게 이제 난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빗대서 이 이야기가 꾸며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의 차승원이 했던 역이 정열입이에요. 맞네요, 드라마가.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시대인 거죠. 그런데 약간 성격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어울리거나 온순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계속 예전부터 정열입을 추천을 했는데 왕도 정열입을 추천을 했지만 승낙하진 않았어요. 그게다가 나중에 한 선조 17년쯤 그때 이제 좌의정 노수신의 추천으로 관직에 드디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원부 홍문관 대관직으로 주로 맡았고 그렇지만 또 결국엔 선조의 미움을 사서 낙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약 전라도 쪽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밀지로 근데 누가 올린지는 알아요. 근데 이제 비밀리에 온 그 상소에 정열입이 세력을 일으켜서 역모를 꾀한다는 그 비밀 서장이 왔어요. 그래서 뭐 그때 이거를 왜 그런지 이제 바로 군관을 보냈대요. 그 서장을 보자마자 뭐 왜 그런지 신하들이랑 그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관군을 보내서 바로 잡아들이려고. 그래서 이제 포위가 됐자 정열입은 잡히지 않고 자기 동행했던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 자살했다고 해요. 아들까지 죽였는데 다행히 아들은 나중에 살아났다고는 하는데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지금 사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인들을 고문을 막 시작하면서 이제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원래 역모로 이제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동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선조가 화가 나서 또 막 영의정 그 위에 관직들을 다 또 서인을 또 파직했던 서인들을 또 다 불러들여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 나왔던 정철이라는 사람이 영의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조정에 서인으로 가득 찼잖아요. 네. 그 자기네가 동인을 탄압받았잖아요. 그래서 다 물러나게 됐는데 이를 계기로 또 서인들이 동인한테 또 복수를 할 기회가 생기죠. 네.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동인들은 또 다시 또 물러나게 되고 또 서인들이 이제 그 동인들의 사람들을 다 이제 고문하면서 이제 고문이 너무 심했나 봐요. 고문하다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 정치 보복의 성격을 띤 기축옥사가 일어났대요. 2년 가까이 계속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철이 이제 최고 관직에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동인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동인이 또 워낙에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이제 정철을 탄핵할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철을 탄핵하려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파직하자. 탄핵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철은 선조가 기용한 거잖아요. 네. 근데 선조가 이제 뭐 기축옥사로 이제 서인으로 다 찾아. 선조가 이번에는 정철을 파직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세력 하나가 다 잡고 있는 거를 못 봤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력을 이리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서 이게 원래 세력이 계속 오래 했으면 너무 강해지니까 그거를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그 본인이 정당성이 약하니까 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강력해지면 자기 아무래도 밀리니까 그랬던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조가 눈치가 굉장히 빠랐던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빴던 사람은 아니야. 세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철을 그렇게 선조도 동의하에 파직을 시키고 유배를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동인이 자기네 고문 받았잖아요. 또 이제 서인을 고문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철이 시켜서 한 짓이라고 거짓 자백을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철은 그렇다고 뭐 사형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왜냐면 거짓자백인 걸 누구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냥 벌은 더해지지 않고 그냥 유배로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동인이 서인을 또 몰아내고 동인이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철을 사형을 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는 강경파랑 또 아이 뭐 이 정도면 됐지,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온건파랑 또 나뉘어요. 그래서 그 강경파는 북인, 온건파는 남인. 같은 동인에서도 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하는 동서남북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왜 이런 거야, 진짜.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건데 뭐 정철을 어떻게 할 거니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이제 또 세력이 또 시작되는 거고 맞아요. 네. 이제 별것도 아닌 일에 계속 세력의 분당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성리학자 아니야. 원래 유학, 성리학이 토론하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게 성리학이나 유교의 유학의 기본인데 네.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언제서부턴가 그냥 내 뜻이랑 다르네? 너 죽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요. 돼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야. 헛한 거지. 근데 저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 믿는다면서 그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이. 뭐 학문이라고 달랐겠어요. 네, 배운다고 그대로 살지 않는 게 참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유교가 조선을 망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유교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유교를 그쵸. 이상하게 해석한.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저는 보는 편입니다. 네. 제자들? 그러게요. 그냥 인간 군상들이. 내가 누구의 제자다라고 얘기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좋은데 좋은 스승을 뒀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도 내 뜻대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연이 지연, 판치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선조는 적자를 얻지 못했대요. 후궁은 6명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왕자를 13명이나 봤는데 정작 자기 그 본부인한테는 네. 아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세자의 공석으로 막 있을 때 이 정철이 이제 선조가 정철을 파직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인데 이제 세자를 책봉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 서인들끼리 이제 세자를 책봉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 후궁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정하자. 그러니까 다들 승낙을 한 거예요. 동의가 돼서 이제 선조한테 가죠. 선조한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신하 중에 한 명이 찬성을 했지만 얘도 되게 이산해인가? 맞을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갑자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신하들끼리 가서 해도 되는데 그거를 지금 총애받고 있는 후궁 중에 공빈 김씨를 총애를 하고 있었어요. 이 공인 김씨 밑에서 나온 임해군이랑 광해군이 있는데 이 광해군을 낳으면서 사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총애가 인빈 김씨로 간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인빈 김씨가 이제 총애를 받는 여인이었고 여기도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산해가 이게 다들 광해군을 세자로 하길 원했던 거예요. 제일 총명했대요. 그 임해군은 되게 포악했대요. 그래서 첫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로 하자. 근데 선조는 자기가 총애하던 부인이 광해군을 낳고서는 산후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광해군을 좀 미워했던 것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다른 왕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대요. 그걸 알고 있었어, 이산에는. 그래서 이제 인빈 김씨한테 가서, 이 대신들이 인빈 김씨를 죽이려고 한다. 그 모자를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 그래서 그 인빈 김씨는 그 이제 오빠를 통해서 그걸 듣고 이제 왕한테 가서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에 정철이 세자를 책봉합시다. 저희는 광해군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임민김 씨 총애하던 여인이잖아요. 얘네가 진짜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선조가 정철을 기용했지만 이제 미운 털이 또 박히면서 파직도 당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임진왜란 전에 세력의 흐름 여기서 이제 끝이 나요. 네. 네. 그리고서는 이제 다음 임진왜란으로 갈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맨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으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신경이나 썼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명조 때부터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 왜군이 계속 쳐들어왔고 그때부터 불안했고 그때도 사실상 그 조정의 신하들 세력의 얘기가 더 많았잖아요. 그 전 시간에도. 맞아요. 요번 시간에도 임진왜란 전까지는 거의 신하들의 세력 다툼이지 뭐 이렇게 나라를 바로잡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황도 있었고 조식도 있었겠지만 어쨌건 일찍 돌아가셨고 조정에서 이제 활약을 안 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죠. 네. 맞아요. 그 북쪽에서는 여진족이 세지고 누르하치는 전 인디아나 존스 때문에 알게 시작했는데 하여튼 누르하치가 나타났다는 것이 이제 청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 징조인데 그런 동아시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은 집안 싸움 때문에 그걸 볼 틈이 없었다는 게 하여튼 그렇죠. 슬프죠. 집안이 편안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모로. 네. 그리고 이 조선실록, 선조실록. 네. 선조실록은 두 권이 있대요.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이 있는데 이것도 그 세력 어느 세력이 썼냐예요. 선조실록은 동인 쪽에서 썼고 선조수정실록은 서인 쪽에서 작성이 되었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광해군 지나고 인조 때 선조수정실록이 이제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때 권력은 서인들이 잡고 있었는데, 동인이 쓴 선조실록을 보니까 자기네 너무 나쁜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성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없앨 수는 없고 이제 다시 새로 쓰자 해가지고 두 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두 권을 보면 정철은 이쪽에서는 뭐 편협하고 능력 없고 실수 남발하고 막 이렇게 써 있고 또 이쪽에서는 충성심 있고 절개 있고 청렴하고 써 있고 율곡이도 동인한테는 관직, 교만, 관직에 탐하고 교만하고 능력 없고 외골 쓰고 그렇게 써 있고 또 이제 선조 수정실록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쓰여 있대요. 그래서 이거가 되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맞아요. 양쪽을 볼 수 있고 그 세력만 보면 이렇겠구나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두 권이 있어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봐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다 네. 남아 있으니까. 네. 하나만 남아 있으면 좀 그럴 텐데.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실록들은 다 하나만 남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데 그 전에는 붕당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역사 하시는 분들은 그 외의 책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록만 보면은 아무래도 편향된 시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예전에 이거 책 읽기 전에 그 설민석의 네. 조선안조실록 한 권짜리를 샀었어요. 네. TV 보고 너무 재밌게 얘기하시네. 그래서 저는 샀거든요. 네. 사고서는 집에 딱 이제 봤는데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주요 사건들만 맞아요. 엮어놓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재밌게 들었는데 왜 책은 이렇게 재미가 없지? 근데 읽어봤더니 모르고 봐서 그랬던 거였어요. 이제 보니까 요약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책도 가려가면서 순서가 있구나. 그러네요. 맞아요. 어느 정도 알아야 이제 읽히는 책이 있고. 근데 요즘에는 좀 읽혀요. 너무 좋아요. 요거 다 듣고 나서 그 한 권짜리 보면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이제 머릿속에 대충 이야기는 흘러가는 게 아니까 급할 때 이왕 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완전 그 사전 보듯이 그렇게 보기 좋은 책이더라고요. 딱 주요 사건들만 이렇게 잘 해놨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선전해주는 비용으로. 아니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왜냐면 그거 덮은 지 1년 넘게 됐어요. 얼마 안 됐네. 그래서 완전 먼지 쌓이고 있었는데 그냥 우연찮게 한번 눈에 띄길래 봤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왔잖아요. 봤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확실히 아는 만큼 보이는군요. 맞아요. 많이 안 알아도 그냥 대충만 알아서 봐도 확실히 네네. 그 책이 달리 보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야기했던 분들은 기억 남는 게 이렇게 듣는 사람들보다 훨씬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조금밖에 모른다고 얘기하시지만 그건 아니실 거예요. 네. 그러길 바라며. 네. 오늘도 진짜 내용이 많았다, 그죠? 콘조의 전반전. 네, 전반전 오늘 끝냈네요. 원래 신하들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말하기엔 저도 기억력이 좀 그렇고 지루해질까봐 그냥 맞습니다. 이 정도도 충분해요. 맞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조금 머릿속에 좀 기억 남을 것 같아요. 서인동인, 동인이 북인남인 나뉘어진 이유. 오, 훌륭하십니다. 알 것 같습니다. 네, 저 단기 기억력이 좋아요. 오늘 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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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